성형외과 전문의 번호 937번 김선웅입니다. 지금 현재는 더 노블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원장이기도 합니다. 성형수술 하면 일단 일반인들은 대부분 다 미용 성형수술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미용 성형수술은 원래는 없었죠. 미용 성형은 사실은요, 재건 성형에서 유래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사고를 당해서 뭐 코가 사라져 버렸다든지, 사고가 나서 귀가 한쪽이 다 떨어져 나가버렸다든지 이랬을 때 정상적인 외모로 갖추게 해줄 어떤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디로 갔느냐 하면, 태어날 때부터 혹시 자기 외모에 대해서 유전적으로 가진 외모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외모에 대해서 불만인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외모를 가지고 싶다라는 어떤 욕구가 생기게 됐죠. 결국 그 미용 성형은 재건 성형의 그런 기술적인 것의 임상 기술이라고 그러죠. 그것의 바탕하에서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환자분하고 계속 고민을 이제 공유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드릴까라는 걸 계속 고민하면서 케이스가 쌓여가죠. 그리고 한 10,000케이스 정도가 진행이 됐다 생각하면, 10,000케이스요? 예, 10,000케이스 상담을 해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 수술에서 약간 미진했구나, 그런 걸 개선시켜 나가면서 케이스들이 쌓이고 그게 경험이 되고 몸에 체화가 되죠. 그걸 해결을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의사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노력했습니다. 하면서 쌓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지구상에 누가 내를 따라와? 하는 부분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백인 여성의 눈매 있지 않습니까? 백인 여성의 눈매를 눈 쌍꺼풀을 한다?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훨씬 어렵죠. 피부가 너무 얇아요. 어렵죠. 근데 저는 그거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부분까지도 저는 어느 정도 원하는 눈매 만들 수 있다. 물론 저보다 더 임상 기술이 앞선다 하는 사람 있을 수는 있지만 충분히 그 사람하고도 겨룰 수 있을 정도는 된다. 저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와. 실제로 그렇죠. 좀 진단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진단하고 해야 되겠죠. 불려 보인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저도 이렇게 눈을 계속 처지니까 이렇게 치켜 뜨려고 하면서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수술이 될지 궁금하긴 했었어요. 그 눈썹의 중립 위치에서 눈동자가 지금 한쪽은 40%, 한쪽은 50% 이래 보이니까 좀 졸려 보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또 어떻게 되냐면은 눈썹을 들어서라도 맞아요. 이렇게 앞을 잘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맞아요. 그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눈이 이렇게 떠지는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이, 그리고 눈이 떠지는 메커니즘하고 눈동자가 눈이 다 떠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눈동자가 저렇게 가려질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 그런 거를 조금 해야만이 수술 방향이 결정나죠. 눈매 교정 수술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단순히 처진 피부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줘야 되느냐. 그럼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박 PD를 마루타가 아니고 정말 명의한테 수술 받는, 명의들이 어떻게 수술 계획을 짜 나가고 하는지를 일반인들이 알게 하는 어떤 그런 소재로 한번 공개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저는 명의한테 수술비 비싼데 그런. 네. 지금 성형외과 의사로서 현 사회에서 이 성형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20년 동안 하면서 어떻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조금 걱정스럽게 바뀌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또 이렇게 되는 이유도 있는데, 뭐냐면, 자, 대한민국의 이제 외모지상주의로 누군가가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박 PD한테는 내가 말을 했지만, 저도 눈매 수술을 한 거예요. 예, 눈매 수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위고비라는 약이 지금 나와서 성품을 막 일으키고 이랬는데, 저도 환자분들에게 쓰기 전에 이 약에 대해 가지고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저도 비만이었거든요. 중등도 비만이라 해야 되나? 여하튼 BMI 지수가 꽤 높았어요. 또 제가 경험상으로는 이거는 반드시 담당 의사하고 아주 정확하게 그 본인이 요구하는, 목표하는 게 뭔지를 그 의사가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똑같이 성형수술의 혜택을 굉장히 봤다는 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마에 주름이 없잖아요. 한 20, 30년 전에 해놓았던 눈매를 해놓으니까 눈썹을 안 들어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눈동자가 90% 이상 보이게끔 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노출이 돼 있으니까 이마를 굳이 안 들어도 눈이 잘 보이는데 이마를 왜 들겠어요? 그 위법이라는 그 약품을 직접 본인한테 다 해봐야죠. 진짜 큰 임상 경험이 있어요. 자기가 수술 받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수술 받아보고 자기한테 그 약을 써본 거예요. 원장님 얘기만 들어도 원장님 되게 신뢰가 엄청나게. 아 그래요? 네. 얘기만 신뢰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술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수술은 이제 시작해야 돼가지고 어떻게? 네? 이명숙님이요? 예? 눈가주름이 심하다. 피부가 얇은 데다가 웃음이 많으시니까 많이 웃고 사시니까 이런 오히려 그게 주름으로 남는 거예요. 여기 양은 제가 조금 늘릴게요. 근데 진짜 나는 맞을 때 안 아팠거든. 이 약으로 바꾸고 나서 자, 이렇게 조금 양을 늘렸습니다. 이제 주의할 점들은 내가 진행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본인이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원장님 저는 이제 더 이상은 위고비 안 하고 조금 제 스스로 한번 관리해 보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본인이 스스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한 2kg 정도 빠졌잖아요. 100g은 더 빠지면 2kg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런 건데 이게 뭐 좀 많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너무 방심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는데. 어저께 갑자기 동네 엄마들이 우리 같이 칼국수 먹으러 가자 이러면 칼국수에 현혹된 거지. 나 오늘 칼국수 먹고 내일 병원 갈까? 이런 생각에 칼국수를 먹어. 칼국수 그래서 그러면 그 전에 그 전처럼 많이 드셨어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죠. 양은 줄어들죠. 네, 자 그거는 좋은 조짐이긴 한데 이런 말씀 드려서 안 먹던 탄수화물을 먹은 거죠. 그렇죠. 탄수화물은 단백질하고 그렇죠. 여기 하고 여기 부스트하고 잠깐만 내가 부스트는 제가 방금 카운터에서 했거든요. 했나? 그리고 보톡스는 그냥 내가 놔줄게. 필러는 더 넣지 말자. 네. 필러 더 넣으면 자칫 잘못하면 그쪽이 더 넣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 네. 오케이. 약간 비대칭이긴 하지만 그 정도는 놔두는 게 맞을 것 같아. 오케이. 나가면 준비해 줄 거다. 감사합니다. 과잉 진료 느낌이 전혀 없이 필요한 거에만 딱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이제 과잉 진료를 왜 안 하느냐면 하면 안 되니까. 하면 환자한테 불리한 게 아니고 내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안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의사가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나를 위해서 맞다는 거야. 훨씬 나아. 자, 내 생활하는 게 이래.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정상적인 성형외과 의사의 생활이에요. 그 환자를 진료하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짰고 그거에 맞춰서 약을 준비를 하고 그 도구를 준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건 주사를 하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진행 과정들을 쭉 추적하면서 이렇게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지 남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야만이 올바른 임상 기술로서 자기 몸에 체화가 되는 거야. 작품 한번 잘 만들어 봅시다. 네? 멋지게 작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거 정리하는 거잖아. 정리를 했는데 아마 잘 유지되다가 한 3, 4년, 4, 5년 지났는데 여기 위에 눈썹이 이렇게 쳐져 내려갖고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다시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가서는 눈 자체는 이쁘니까 눈썹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수술로 가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눈썹 쳐져 내린 것까지 여기서 다 그래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눈이 이렇게 되고 안 된다. 조금 모시고 가자. 작품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맞았어, 나도. 여기를 이제 여기 왜 맞았냐 하면 나도 맞은 거예요. 주름이 많이 옅어졌어. 요 선 따라 생긴 주름은 요건 내가 그런데 이게 한 가지 단점이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맞아 보니까 좀 많이 맞았더니 이게 안 돼. 여기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네, 한 13년, 14년 된 것 같아요, 벌써. 20대, 30대, 40대를 다 보내고 있습니다. 원장님하고 지내다 보니까 일단은 인격적으로 좀 대해주는 게 크세요. 직원을 뭐 상하 계급 나누지 않고 사람 대 사람으로 좀 대하다 보니까 저도 오래 버티고 직원들 새로 들어오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원장님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좋아하시고요. 그 고객분들하고 좀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원장님에 대해서 좀 어떤 얘기들이 있어요? 의사라는 느낌보다는 이웃집 아저씨라고 나오는 평이 가장 많아요. 옆집 아저씨 같다?
좀 편하게 대해주시는 부분들, 좀 괴짜스러운 것도 굉장히 크죠. 원장님은 강한 사람한테는 강하게 하고 약한 사람한테 오히려 더 약하게 하세요.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저렇게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몰입도가 저렇게 뛰어나신 의사 선생님은 저는 평소에도 좀 만나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맞아. 의사로서는 좀 어때요? 맞아요. 프라이드도 굉장히 강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는 있는데 수술 시간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기세요. 김 원장님 같은 경우는 눈 수술해도 기본 2시간, 2시간 반, 그러니까 슈처하는 데만 30분. 그만큼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수술이 진행이 되고 그러니 만족도가 더 높아지죠. 아무래도 회복 단계도 짧아지고. 실제로 좀 컴플레인이 없으신 편인가요? 그쵸. 굉장히 없는 편이죠. 원장님 컴플레인 여기에서 제가 10몇 년 동안 하면서 목소리 높여가지고 컴플레인 거는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